이슈 토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리단길 열풍이 불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 상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포동 카페거리에도 전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는 등 부산 역시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경성대학교 글로컬 문화학부 윤태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심의 상업 지역에서 벗어나서 동네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단길 열풍이 불면서 이 골목 상권들이 조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이랑 정확하게 어디부터까지를 좀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골목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목 더하기 상권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상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권이라고 그러면 그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구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넓게 본다면 이 상권이라는 것은 이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제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 말하자면 그 상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그 논의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골목 상권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상권이 발달해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조금 떨어진 낙후된 이러한 상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골목 상권은 소위 집중 상권 또는 대형 상권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은 이 대형 상권, 즉 집중화된 상권보다도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의 질, 종류, 양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죠.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 점포의 대부분은 도심에 있는 지역적인 집중된 보다는 상품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강할수록 상권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쟁력이 떨어질수록 자리로 이제 멀리로 밀려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도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목 상권의 대부분의 점포는 지역 주민들의 영세 상권이라니까 소규모 점포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권의 그 최하위가 바로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국에서 조금 떠오르는 신흥 상권들 좀 떴다 하면은 이제 리단길이 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부산에서도 비슷한 상권들이 조금 형성이 돼 있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의 골목 상권이라고 보면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부산시에서 해당 조사를 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중심 상권에 벗어나 지역과 밀착 관계에 있는 골목 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 보니까 뭐 서구 이런 데는 2개소, 작은 데는 북구나 이런 데 2개소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총 71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이 이런 골목 상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과도한 자영업자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얼마 전 뭐 최저임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그 어려움은 현재 다 같이 겪고 있죠. 네. 겪고 있지만은 요즘 말씀하신 대로 리단길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조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SNS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새로운 공간을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SNS에 올리고 네. 그럼 그 공간에 다시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리단, 해리단길이 망리단, 리단길을 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칭에서 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와 분위기와 어떤 상황일까 떠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조금 더 이게 그대로 고차가 돼버린다든지 그 앞 단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특징이 없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어쨌든 리단이라는 명칭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사실 뭐 프로그램에서도 이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영향일까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이 골목 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이 골목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골목이라는 것은 도시 어디서나 이렇게 화려한 곳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는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역사, 문화, 전통, 정서 이런 것의 정체성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네. 이것을 좀 살리는 측면에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율도 최저입니다. 고령화 현상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또 열악한 재정, 지방 재정 이런 것들과 이 골목 상권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도 나빠지고 그리고 인구도 적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재정 지원도 약해지고 이러면 골목 상권이 이제 여러 가지 공급 수요 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골목 상권이 쇠퇴가 되고 또 공간도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야 지역민의 삶과 동시에 도시 전체 상권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에 소비자가 이제 붐벼서 소매가 이제 늘어나면 골목 점포주들이 집중 상권에서 도매로도 물건도 가져오고 크고 작은 상권을 통해서 돈이 흐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 지역으로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골목 상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골목 경제가 살아야 진짜 나라 경제가 산다라는 그렇죠. 지역 전체 경제가 도시가 다 산다.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리단길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을 갖고 그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한번 가볼 만한 곳, 다시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 특색이 없다라는 점에서 문제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어떤가요? 일단 우리 리단길을 유행을 시킨 게 갱리단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갱리단길을 골목 상권에서 되었던 이유가 골목 상권이 도심에 있는 상권보다 임대료가 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 있는 콘텐츠로 이제 승부를 했던 거죠. 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갱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음식 그리고 그에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 이런 거에 매료돼서 많은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네. 젊은 계층이 가게 되고 그래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특색 있는 걸 찾아내고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저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상승되다 보니까 그 다시 또 그 원래 상권이 형성될 때 싼 임대료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그쵸. 예, 비싼 임대료가 되면서 다시 나오게 되는 밀어내는 푸싱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이런 지금 현재 리단이랑 많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골목 상권이 형성화됐으면은 이건 앞으로 이 무특징에서 좀 특징을 만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리단길이 되어야만이 네. 이게 참 활성화가 계속 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임대료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예,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사실 이 리단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리단길조차도 지금 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런 골목 상권을 좀 무너뜨리는 주 원인이 바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닐까 싶은데 좀 대책에 대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는 늘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돈이 돈을 부르고 사회가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리고 임차인의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연장된다든가 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확대되죠. 어쨌든 여러 대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또 임대료 인상률을 또 상한하는 걸 제한한다는 것이 또 근본적인 해결이 또 되지 못하고 있다는 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임대인들하고 임차인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 임대인이 무조건 주인이라고 해서 소위 뭐 이야기하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네. 또 임차인이 또 무조건 약자라든가 또 피해자가 또 아니다 이런 또 인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전부 공생관계라는 이런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지역 상권화의 활성을 위해서 그 임대인, 임차인, 지방 그 자치단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상인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힘을 좀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부산에는 뭐 해운대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이 임대차 보호법을 떠나서 네.
해리단 발전 협의회와 해리단길에 있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맺었죠. 왜냐하면은 이런 갱리단길을 예를 봐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기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네. 같이 공생이 아니고 몰락을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네.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5년 임대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1년에 5% 미만으로 하겠다. 그리고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해운대구에서 나서가지고 2천만 원까지 그 집 수리비, 인테리어비를 갖다 지원하는 그런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협약이죠.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협약은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만일에 A라는 집이 2천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그 집주인이 또 욕심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약은 참 착한 협약, 좋은 협약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미 좀 활성화가 진행된 상권의 경우에는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좀 획일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을 좀 잘 살려서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이 감천문화마을을 예를 많이 들죠. 네. 그래서 현재 이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총 11개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이제 카페라든가 공방 등을 직접 운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을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운영하는 소득의 일부분을 주민 복지에 이제 환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협의회는 구청과의 또 협조를 해서 환원된 수익금으로 마을버스를 구입해가지고 네. 지하철역까지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빨래방, 목욕방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욕심을 좀 낸다고 하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지역 활성화 사업이 이 노령이 고령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유래나 역사와 삶의 경험을 가장 잘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 분의 그 삶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의 축적 이런 것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 관광객들이 그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어르신들 분들이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이런 역할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그 마을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 지역 특성에서 배워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지 네. 단순히 뭐 싼 물건을 사러 왔다든가 아니면 구경 한번 하러 갔다든가 이런 마인드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되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들께서도 아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마을에 자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자기도 또 태물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 구성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또 이런 역할, 이런 또 자부심도 길러줍니다. 네. 어쨌든 이 마을에서는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추석이나 명절 이런 데서 환원 수익금으로 음식도 나눠지고, 그리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종량 봉투제도 또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는 모두 다 살기 좋다는 인식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또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감천 이 문화마을은 이미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네. 감천마을 입구나 또 주요 이 거리의 주변 주택에 이런 매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네. 특히 일본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010년경부터 이 대대적인 마을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매년 2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감천무화나 마을대 상권이 이제 관광화되고 비대해졌지만은 점주가 대부분 지역 구민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들이 물론 다른 데로 이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관광되고 집값이 비싸지고 임대료도 폭등해서 아까 말한 젠트리피케이션, 즉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이 지역에서는 거의 다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일어나도 아주 비율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을 그대로 지키고 이 지역을 활성화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아주 성공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골목 상권은 주민들의 집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집이 점포이고 점포가 바로 그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이 살아나야 지역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권이 또 함께 살아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스토리텔링해서 개발하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성공한 예는 우리들도 외국 못지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뭐 감천 문화마을의 예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밖에 다양한 다른 상권들은 그만큼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골목 상권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 좀 펼치고 있습니까? 골목 상권 지원을 위해서 일단은 활성화된 골목 상권을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없애려는 경우에 있고 네. 또 나머지 지역은 새롭게 이제 골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장기적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네. 펴고 있습니다. 뭐 리본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임대를 안 오면 2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 지역의 정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때마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급변하게 일어날 때 TF팀을 운영해서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도 개설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골목 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가밀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많으니까 네. 경쟁이 안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동 주문기 설치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쉬지를 못하죠. 예.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힐링 캠프라든지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골목 상권이 좀 지역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첫째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의 콘텐츠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있죠. 부산의 역사. 예. 그리고 부산이 흔히 말하는 삼포지향이라고 합니다. 바다, 강, 산.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랜드마크를 좀 조성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이 히스토텔링을 만들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은 해방에 의해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고 그다음에 또 피난민촌에 의해서 삼복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은 산업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산업화에 이런 걸 테마를 좀 발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단적인 예로 수영구의 F1963이라든지 예. 그다음 신기산업 이런 정확히 말해도 되지만 네.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철강으로 했던 곳이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건 굉장한 저는 하나의 테마가 될 것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특색 없는 어떤 골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성장하는 거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가는 게 훨씬 더 특색 있고 다양한 모습의 어떤 리단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다양한 대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제외하고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창업주들이 들어오고 싶은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 점포를 열고 사람 오면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와 이런 군청들이 이제 지원이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이런 세금 문제라든가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문제는 그 주변에 있던 정비 문제입니다. 어떤 점포를 많이 해놔도 뭐 교통이 좀 안 좋다든가 혹은 좋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연계 상권이 별로 없다든가 네. 그러면 뚝 떨어져서 이것만 보고 갈 것이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이제 여러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복잡한 코드로 이제 발생합니다. 한 가지 원인을만 대는 것이 아니죠. 인구 문제, 교통 문제, 지역 문제, 관광, 문화, 경제 대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많은 것을 단순히 물건을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야 다른 것도 볼 것도 많더라. 그와 더불어 뭐 마음으로 되새길 것도 있더라. 배우러 가는 것도 많더라. 역사도 배우고 네. 그 당시 마을도 배우고 그 사람들 정수도 배우고 옛날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했지 어르신들 말씀도 듣고 이런 모든 복잡한 것을 다 한 몸이 이제 어울려져야 됩니다. 소위 이제 관광 인프라와 함께 또 시설 인프라도 함께 써야 되고 네. 도보 또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표지판 주변 환경 정비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골목 상권이 또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서 우리 골목 상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